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부터 2장 장부기록의 과정을 3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은 지난번에 했던 1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장을 잠깐 한번 돌아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다. 회계 등식이었죠? 이거를 이렇게 몇 차례 분해, 전개를 하다 보면 회계 등식 좌변이 자산과 비용, 우변이 부채 자본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의 예를 통해서 9개 거래를 회계 등식에다가 집어넣었었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우리가 1장을 복습하고 있는데 1장에서 했던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수강생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 요 동영상을 중단하시고 1장 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계원리의 핵심은 복습입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항상 매 강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에 회계 등식을 다시 이제 1장에 가보면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좌변이 142만, 우변이 142만 이런 회계 등식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회계 양식으로 T자를 그려서 왼쪽이 자산 비용, 오른쪽이 부채 자본 수익 해가지고 쭉 열거를 합니다. 요 양식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시산표라고 했습니다. 시산표! 제가 이렇게 크게 외칠 때마다 여러분들도 중얼중얼 해보세요. 혹시 옆 사람이 듣고 있다 손 치더라도 크게 신경 쓰겠습니까?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데. 시산표!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을 한 표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시산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요 표를 비용, 수익을 한 묶음, 나머지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자산 요거를 또 한 묶음 해서 위아래로 분해를 했었죠? 자, 그 분해한 결과가 1장에서 나오는데요. 수익 32만, 비용 23만. 수익이 비용보다 9만 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순이익은 9만이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비용, 순이익을 보여주는 표가 포괄순이익계산서였습니다. 아직도 입이 좀 어설프면 복습을 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것도 중얼중얼 해보셔야 됩니다. 자산은 119만, 부채 10만, 원래 있던 자본이 얼마였어요? 100만이었잖아요. 여기 100만. 그런데 시산표상에서는 100만이지만 여기에는 당기순이익 9만이 지금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109만 좌변, 우변, 119만 이렇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했습니다. 순조롭게 이제 우리가 일장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어쨌다는 거냐라고 지금 벌써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보만 갖고는 뭔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비용이 23만이래요. 이 중에 인건비는 얼마지? 임차료는 얼마일까? 전기료는 얼마나 냈지? 좀 세부 항목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난 알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일장에서 잠깐 배웠습니다만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요구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여 의사결정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비용이 총액으로 23만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산만 하더라도 119만의 자산이 있대. 이 중에 현금은 얼마지? 혹시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을까? 혹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BS 채권은 또 얼마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미래에 얼마만큼 이 회사가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부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포괄순이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다시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바로 우리가 2장 장부기록의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장부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는 장부기록은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회계등식,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해가지고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늘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든지 반대가 되든지 그죠?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왼쪽이 합계, 오른쪽이 합계가 같다.
그래서 이거를 시산표라는 회계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둘을 분리하는 뭐 이 정도로 지금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껏해야 총액밖에 지금 보여주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자. 즉 본격적으로 이제 장부기록의 과정을 배울 거고요. 아주 중요한 챕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54쪽으로 가보면요, 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전에 일장 복습을 하면서 얘 일본의 주식회사 한국의 자산총액은 119만이라고 했는데, 보여주는 게 119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부 내용, A라는 항목이 얼마인지, B라는 항목은 얼마인지, 또 C라는 항목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 현금은 얼마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은 얼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세부 항목, 이거를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이 계정이라는 것은 기업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기업도 똑같지는 않죠. 기업의 업종, 기업의 규모, 거래의 빈도 등에 따라서 상이한 여러 가지 계정을 사용하여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계정이란 세부적으로 구분된 거래 기록의 개별 단위이고요. 회사마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회계원리 초반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회사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 몇 가지를 지금 표 1에서 열거를 했는데요. 재무상태표 계정,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해서 이런 계정들을 이용해서 이제 재무제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총액은 100이다 라는 것보다 현금은 100 중에 5고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20이고 미수금은 15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주면 이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혹은 뭐 수익이라는 것도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츰차츰 배우다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해를 한 회계정보가 단지 총액만 표시된 재무제표보다 의사결정에 훨씬 유용하다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게 벌써 이것만 해도 몇 개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0, 30개씩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되나요? 20, 30개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많은 계정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될 때 이거를 어떻게 장부 기록하지? 장부 기록할 때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인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5쪽의 2절이 이제 거래의 분계인데요. 우리는 1장에서 거래가 발생이 되면 회계 등식을 가지고 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회계 등식이 아니라 분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56인데 다시 1장에서는 이 시산표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회계 등식, 자산비용, 부채자본 수익 가지고 이 등식을 이용해서 시산표를 만들고 시산표로부터 재무제표를 도출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총액, 즉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 혹은 비용, 수익, 총액밖에 모른다는 거죠. 세부 항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시산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발생된 거래를 좀 세부 항목을 이용해서, 즉 계정을 이용해서 장부에 기록하고요. 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집대성한 게 시산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다 같은 거고요. 좀 더 세분화된 항목들로, 즉 계정들로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될 내용들은 발생 거래를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때 특정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아까 요 표 1에서 여러 너무너무 지저분해졌죠? 잠깐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 현금이든 매출채권이든 뭐 임대수익이든 급여든 이런 게 도대체 무엇이지? 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다 보면은 이게 다 한글 아닙니까? 보통 명사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계정들을 이용을 해서 특정 계정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돈이 모자라서 돈을 꿨어. 그러면은 일단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편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자산도 늘고요.
자, 이제 회계 등식 요거를 보면은 우리 1장에서 했던 거. 자산도 늘지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빚도 늘었잖아요. 차입금. 그걸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는 그냥 세부 구분 없이 부채, 세부 계정 없이 자산 이랬지만 자산 중에 뭐 현금이고 부채 중에 뭐 차입금이고 이러면 아, 은행으로부터 꾼 돈이구나. 그래서 돈이 들어왔구나. 이걸 좀 더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정 중에 어느 계정이 얼마나 증가 감소되었는지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계 등식을 통해서 보기는 했어요. 단지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좀 더 세부적인 계정 단위로 이걸 나눴을 뿐이지 기본적인 거는 했는데 이런 특정 계정이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결정하는 절차를 바로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분계, 분을 사귀지 못하는 분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계에서의 용어인데 지금 이겁니다. 분계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분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을 사귀지 못하지 마시고요. 분계는 그냥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이 얼마나 늘고 줄었지? 라고 그거를 한번 구분해보는 결정하는 절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만 이게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었군. 그렇게 머릿속에다가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서화시켜야죠.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한 내용을 이제 장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죠. 장부는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분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이 되면 1장에서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거래가 발생이 되어야 이거를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기록할 때 어떤 계정이 얼마만큼 변동됐지? 그걸 확인하는 걸 이제 분계를 하고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회계 등식을 배웠는데요. 이제 이 분계 과정을 잠깐 한번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이게 그림인데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 좌변, 우변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시산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이것이 균형이 되도록 분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100만큼 차입을 했어. 그러면 일단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산이 100만큼 들어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양팔저울이 지금 이리 내려가겠네? 아니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시 왼쪽이 100만큼 늘었으면 부채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던 거 아닙니까? 1장에서 봤듯이.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게끔 분계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58쪽에 있는 것처럼 이 분계라는 것은 크게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양팔저울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좌변과 우변을 같은 금액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즉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요렇게 되거나 이게 아닙니까 지금 좌우에서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거나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자 양팔저울 이렇게 있을 때 좌변 또는 우변에서만 같은 금액을 동시에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왼쪽에서만 늘어나고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균형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급여를 현금을 지급하고 종업원들한테 발생한 급여를 현금 지급했다고 하면은 현금이 빠지고 비용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뭐 이쪽 오른쪽에서도 어느 한 항목이 늘고 어느 한 항목이 줄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3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장부 기록의 유형은 두 가지고요. 뭐 1번과 2번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같이 늘거나 주는 경우. 유형 2는 왼쪽에서만 또는 오른쪽에서만 자리 바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런 거래들이 뭐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울 건데요. 표 2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 3의 1은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인데요. 자산도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나고 좀 전에 제가 차입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뭔가
물건을 사는데 나중에 줄게 이랬어, 돈을. 여기서는 토지의 외상 취득이라는데 토지를 샀으니까 회사의 자산은 늘어납니다. 나중에 줄게 약속을 했죠? 그 갚아야 되겠지. 부채입니다. 자산도 늘어나고 자본도 늘어나고, 우리가 1장에서 첫 번째 그 예에서 항상 뭐 A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자 주주로부터 얼마의 현금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고 출자를 받다, 뭐 이런 주식회사 설립을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주주로부터 출자금을 받죠.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수익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뭐 고객한테 재화를 판매하거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이러면은 자산 늘고 수익 늘고, 그 다음에 비용 늘고 부채 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비용이 발생됐는데 지금 당장 돈은 못 주고 얼마 후에 줄게 이러면은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언뜻 보면은요, 자산 자본, 자산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자본, 비용 수익 해가지고 2 곱하기 3에서 무슨 6가지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4가지만 사례로 들었는데요. 6가지가 가능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 실제로 실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과 수익이 같이 늘거나 같이 준다? 이런 거래는 생각하기 어렵죠. 실은 장부 기록에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 한. 비용과 자본이 같이 는다? 혹은 같이 준다? 중급회계 때 비용과 자본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래를 우리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뭐 충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3A는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동시에 줄어드는 뭐 이런 거래들인데요. 차입금을 갚았대요. 그러면은 자산 빠지고 부채 빠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했대요. 그러면은 자산 빠지고 자본 빠지고. 판매했던 재화를 반품받은 거야. 그러면은 다시 이제 팔았던 게 돌아오니까 수익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도 빠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상 채권. 그래서 100원어치 팔았는데 50원어치는 반품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수익 빠지고 받아야 될 채권 나중에 또 봅니다만 매출 채권이 빠지고 뭐 이런 유형. 자, 그림 3의 3. 이번에는 유형사는 이제 어느 한쪽에서 스위치가 되는 건데요. 발생한 종업원의 현금 지급. 그러면은 현금 나가면서 급여라는 비용이 오르는. 이건 전부 왼쪽 아닙니까?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매출 채권의 현금 회수는 자산 빠지고 또 다른 자산이 올라가고, 즉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 빠지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오르고 뭐 이런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주 일어나는 거래는 아닙니다만 차입금 상환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채가 죽으면서 너 안 갚아도 돼 이런 겁니다. 거래처가. 그래서 이익이 생기는 뭐 이런 류의 이제 거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분계라는 걸 보겠는데요. 교재 59쪽을 보면은 이제 분계 방법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분계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등식 이걸 좌변, 이걸 우변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좌변, 우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건 왜라고 묻지 마시고, 1494년 파치올리가 회계 등식을 딱 정립을 하고 장부기록 방법을 체계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용한 용어입니다. 차변, 대변. 전 세계가, 물론 뭐 한글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독일어를 쓸 수도 있고 영어를 쓸 수도 있고 일본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좌변이 아니라 차변, 우변이 아니라 대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 뭐 수백 년 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나만 다른 거 사용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변, 대변이라는 말을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좌우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책 60쪽을 보면은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예를 든 건데,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00만큼 돈을 껐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이, 여기 자산, 회계 등식을 한번 놓고 보죠. 부채, 자본, 수익 할 때 자산 늘고 부채 늘고, 이게 일장이었습니다. 근데 자산에서 뭐 바로 현금이 늘어났고요. 부채 중에 뭐 차입금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100씩 늘어났습니다. 이때 이 등호를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이 등호가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고요. 여기가 왼쪽, 등호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이런데 차변, 대변 뭐 이렇게 하기보단 그냥 줄여서 대부분의 회계학책은 차, 대 이렇게 표시를 씁니다. 보통 이제 많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은 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바쁘니까 현금 100 이렇게 쫙 슬래시, 차입금 100 이런 식으로 분계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차변 쪽, 이게 대변 쪽, 좌우 바로 요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급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껐다.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 100, 대변의 차입금 100. 이거는 일장에서 배웠던 요 회계 등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산 늘고 부채 늘고 그 자산 중에 구체적인 계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회사가 차입금 중 60을 미리 갚았어. 그러면은 자산 줄고 부채도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부채 갚느라고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현금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60, 차입금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60 이래서 현금, 차입금 분계를 하면 좋겠지만 과거부터 분계를 할 때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계가 헷갈리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제 등호 아닙니까? 등호. 여기 보이지 않나? 등호를 사이에 두고 좌우 항목을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요 오른쪽 대변에 있던 차입금을 왼쪽 차변으로 옮기고요. 요 현금을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옮기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좌우가 크로스가 되면서. 그래서 차입금, 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분계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해야 돼요. 분계를 보는 순간 이 첫 번째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은 돈 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해야 되죠. 보는 순간에. 이 분계는 차변이 차입금, 대변이 현금이면 원래 현금은 자산 왼쪽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 즉 대변에 와 있다는 이야기는 감소라는 뜻입니다. 감소. 그래서 차입금이 감소하고 현금이 감소하고 60만큼 차입금을 갚았구나.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상환했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했던 주식회사 한국의 9가지 거래를 회계 등식으로 그때는 쭉 분해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2쪽에 9개의 거래가 열거가 되어 있죠. 1장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 1번은 현금 100만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대요. 1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산 100만이 늘어났었죠, 그때? 그 다음에 자본이 100만 늘어났고 요거까지만 했는데 우리는 자산 중에 자본 중에 즉 뭐라는 거는 좀 더 세부적인 항목, 즉 계정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현금이 늘어나고요. 자본 중에 자본금, 요때 이걸 외워야지 이제. 자본 중에는 자본금.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에 미천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주주로부터.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자본금 이런 것들. 그래서 분계를 한다면은 왼쪽이 차변이라고 했죠? 왼쪽에 자산, 왼쪽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자산 비용 중에 자산, 현금이 비용은 아니죠. 현금 100만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위보다 아래가 훨씬 더 상세한 항목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 2번 현금 7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샀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형 두 번째 거 아닙니까? 즉 자산 쪽에서만 변동이 되는 이런 것이었죠. 이때 건물을 샀대. 그러면은 차변에 건물이 증가. 요걸 보는 순간 건물 증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대변에 현금이 70만원 현금 감소 이런 뜻이라고. 이게요. 현금 감소. 원래 있어야 될 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왼쪽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감소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 부채 등은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차대를 뒤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 3번 비품 80만원어치를 샀는데 돈은 나중에 줄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외상치드. 그러면은 일단 회사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줬으면은 여기 현금이 나갔을 텐데 당장 주지 않았죠? 나중에 줄게 이랬죠?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데요. 이때 비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요. 나중에 줄게. 회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거래처에. 그럼 나중에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아주 흔한 계정 중에 하나예요. 미지급금. 외우세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지금 이럴 때마다 한 두세 차례 중얼중얼 하세요. 미지급금. 그래서 비품 8만. 이 차변이래요. 그러면 비품을 샀네. 만약에 비품이 대변에 가 있으면 뭐예요? 자산이 원래 왼쪽 차변인데 대변 오른쪽에 있으면 비품을 팔았구나. 회사 밖으로 나갔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미지급금. 미지급이래요. 미지급. 앞으로 지급해야 할 회사의 부채입니다. 자산이 아니죠. 미지급금. 그래서 요 미지급금 8만원.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구나. 비품 8만? 비품 사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했구나. 이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거래를 보고 분계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역으로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래. 20만 원어치 이제 경영 컨설팅 용역을 회사가 거래처에 제공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받았대.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수익도 증가하는데 우리가 일장에서는 수익했지만 그 중에 이게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은 크게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매출도 있고요. 용역 제공의 매출도 있고요. 매출.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계를 하면 되죠. 차변에 현금 20만 원은 의미가 뭐예요? 현금 들어왔네, 회사로. 대변의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이 됐고 즉시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거래 5번. 광고 선전비 10만 원이 발생했대요. 당장 돈을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줄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발생이 됐죠. 당장 돈이 나갔으면 자산이 빠졌겠습니다만 나중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죠. 이건 우리가 일장에서 했던 거고요. 이때 비용 중에 계정은 광고 선전비 10만 원의 광고 선전비가 발생했구나. 그런데 대변이 현금 그랬으면 바로 돈으로 줬네. 그런데 미지급 비용이지만 나중에 주겠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발생된 비용을 앞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래 3번 미지급금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샀을 때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샀을 때 나중에 줄게. 이게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고요.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 비용 발생 비용을 물건 산 게 아니라 외상 취득한 게 아니라 발생한 비용을 손으로 줘야 되지만 나중에 줄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채이죠. 미지급 비용도. 자, 거래 6번 12만 원의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2만 원은 현금 수치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일단 매출 수익이 12만 원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돈을 다 받은 게 아니라 2만 원만 돈 받았대. 나머지 10만 원은 나중에 받은 겁니다. 매출 채권 외워야죠. 매출 채권. 그래서 현금 2만 원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받을 채권 미회수 채권줍니다. 이게 매출 채권 이게 자산입니다. 매출 채권 외우세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매출 채권 하면은 매출을 했는데 돈은 제때 못 받았구나. 나중에 받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2만 원은 제때 받은 거. 거래 7번 급여하고 전기료 8만 5만을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은 비용, 급여, 전기료 이거를 증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8만 5만. 이때 나중에 줄게 그랬으면 미지급 비용이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돈으로 다 줬대. 그러면은 현금이 빠져나가죠.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현금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는 순간 돈 나갔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급여하고 전기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8번 비품을 외상 취득했을 때 발생한 미지급금이 있었죠. 아까 그게 거래 3번이었던가요? 요거 있잖아요. 8만 거래 3번 이거를 지금 이제 갚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래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이 죽고 차변에 있던 현금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현금이 8만 원 되면서 미지급금 8만 원. 미지급금은 원래 대변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런데 차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부채가 감소됐구나. 우째 감소되지? 돈이 나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갚다. 결제하다. 자, 거래 9번 미회수한 용역대금 5만 원 중 용역대금 중 5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까 거래 6번에서 모두 12만 원어치 용역 제공을 해놓고 1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이 중에서 5만 원은 지금 받았나 봐.
그러면은 현금 5만원. 근데 매출채권이라는 또 다른 자산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차변에 있었던 매출채권 10만원 중 5만원이 빠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럼 매출채권은 5만원이 더 남아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9가지 분계를 하면서 사용한 계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금, 매출채권이 뭐였어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자산입니다. 자산. 그 다음에 건물 샀었죠? 비품 샀었죠? 다 자산입니다. 부채, 미지급금, 비품 같은 것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나중에 줄게요. 그러면 미지급금입니다. 비용이 발생이 됐어. 뭐 급여든 전기료든 광고선전비든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나중에 주기로 한 거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해서 출자금을 받은 겁니다. 자본금.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매출. 수익에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뭐 비품, 기계장치 등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겼어. 예를 들어 100짜리를 120에 팔면 20이 이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익 중에 하나죠. 잠시 후에 이제 분기를 보기로 하고요. 비용 굉장히 많겠죠. 항목이 광고선전비, 급여, 전기료, 임차료, 소모품비, 뭐 판매 촉진비 뭐 등등등등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계를 볼 때 이런 유형의 분계도 종종 있습니다. 분계는 차변과 대변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든 대변이든 특정 금액을 차변 또는 대변에 끼워 넣는 대표적인 분계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토지를 1000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1100에 팔았어요. 돈 받고. 그러면 현금은 1100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있던 토지를 대변으로 감소시켜야죠. 팔아버렸으니까. 토지를 팔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토지 1000짜리를 1100에 팔았으니까 지금 좌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100만큼 금액을 더 집어넣어야죠. 상식적으로 볼 때 1000짜리를 1100에 팔았으니까 100만큼 이익을 남긴 거죠.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가끔씩 분계를 보다가 제가 이 책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독자들이 좀 확인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렇게 금액의 네모를 표시한 게 있는데 이건 좌우 일치시키는, 즉 차대변을 일치시키는 끼워넣기 숫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의 처분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토지 1000짜리를 만약에 800에 팔았어. 그럼 현금은 800이고요. 200만큼 미찐 거 합니까? 미찌게 팔았죠.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이번에는 차변으로 들어갑니다. 처분이익은 수익의 한 항목이니까 대변이고요. 손실은 비용의 한 항목입니다. 뭐 이렇게 기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래 9개를 회계 등식이 아닌 분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강의로 가지 마시고요. 가기 전에 꼭 2차례 이상 교재를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2장 첫 번째 시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